암호화폐 시장 현황, 암호화폐 가치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은 개인 강사를 하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하든지. 또 다른 어떤 암호화폐들도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알트코인의 일반적인 정의는 비트코인을 제한 모든 그 화폐를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은 하나의 화폐고 다른 수많은 화폐가 있다. 이 코인이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 지폐로서 현금이 될 수 있느냐? 암호화폐는 지불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체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념이지 그거를 법정화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암호화폐가 꼭 필요한 거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가 코스닥을 제도화시켰듯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정 테두리 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가져와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어떤 전체적인 통제를 하기 이전까지 암호화폐를 거래한다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의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본질은 이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성이에요. 그 건전성이라는 얘기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 자율에만 맡겼을 때 그 생태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겠느냐라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보안성이 좋고 안전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위조, 변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법정화폐. 근데 누가 소매치기가 제 걸 가져와서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절도는 할 수 있어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나 내가 이제 해킹당한다는 거 사람들은 이제 절도라고 저는 보통의 건 절도예요. 근데 절도가 됐다고 우리가 우리나라 지갑에 있는 돈을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폐의 안전성에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암호화폐를 내가 지갑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안전하지만 누가 내 지갑을 이제 해킹하는 거죠. 해킹해서 내 돈을 훔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절도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안전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치안의 문제지 그 경제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왜 해킹 당하느냐? 코스닥은 왜 해킹 안 당하느냐? 비교해 볼 때 코스닥이 해킹을 안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강제적 규제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강제적 규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이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화시켜서 강력한 규제를 해서 코스닥과 같은 정도의 정보보호 대책을 하라는 거죠. 그럼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하면은 국민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례들이 있다.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뭐 10대 방지 가이드라인 이런 걸 갖다 발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10대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어서 빨리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전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시시각각 변해서 그렇지 거의 300조, 400조 됩니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네. 네. 그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든 없든 또는 이게 사기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 빨리 인지를 하고 그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들이 걱정하는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해주신 얘기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실체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의 통제하에 두질 못하는 거잖아요. 예. 안 하는 건지 예.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그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좀 반하는 어떤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실체가 존재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좀 버거우니까 지금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인 건데. 그렇죠. 근데 정부가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또 오해가 있으세요. 우리가 어쨌든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은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내가 가진 돈에 대한 흐름이 은행 시스템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화폐 흐름이나 유통을. 그게 현재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거랑 이제 암호화폐는 P2P란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 P2P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컨트롤을 못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도 추적할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사람끼리 유통하는 거라면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비트코인을 미국에 걸으면은 누가 범인인 그러니까 제 비트코인을 누가 훔쳐갔는지 아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 걸 훔쳐갔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이 훔쳐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범인인지는 아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국제법의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암호화폐 세상에서만 살면은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훔치든 암호화폐 경제를 하든지 간에 일단 실물 경제랑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암호화폐로 돈을 번 다음에 집을 살려면 암호화폐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꿔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중간에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죠. 그 암호화폐로 게이트웨이를 지고 있으면 지금 정부가 우리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거를 그 흐름을 통제하듯이. 그래서 P2P라고 해가지고 그 정부의 컨트롤 바깥에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암호화폐 음모론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투명하진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정말로 해킹을 당해서 돈을 훔쳐가서 정말로 파산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내부 거래에서 실제로 돈을 자기들이 훔치고 이제 파산됐다고. 당했다고 파산을 한 건지. 그걸 알려면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술이 가지는 가장 그 큰 핵심적인 그 장점 중에 하나 투명성인데요. 그렇죠. 그것을 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좀 근시적인 어떤 그 대책이다. 예. 그런 어떤 그 대응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하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예. 우리들이 이제 그 뭐 거래소를 통해서 어떤 그 암호화폐를 이제 구입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될 때 그 안전한 회사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다 외부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개인적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를 그 발행하는 회사들을 봤을 때 뭐 사업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듣긴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이제 그 회사가 주장하는 이야기들만 우리가 듣게 되고 그렇죠. 예. 몇몇 뭐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질문에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바라보는 그래도 이런 회사는 좀 안전한 회사이며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어떤 요인이라든지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 회사에 대한 거 볼 때는 저는 딱 두 가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 상식입니다. 기술력과 사업 타당성이에요. 기술력은 뭐냐? 정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건지, 그 회사에 있는 개발자가 누군지, 사실은 팀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쪽에 있는 개발자들이 과연 블록체인에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블록체인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1차 괜찮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서비스가 돼서 사업화되려면 그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저는 사업 타당성이라고 얘기해요. 사업 타당성을 보는 시각은 일반적인 게 없겠죠. 네. 그거는 자기의 해안이나 공부겠죠. 두 가지에 대한 판단 기준만 세우신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럼 상장돼 있는 걸 사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돼 있는 거.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뢰성이 있다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죠. 한번 상장이 됐으면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검증 절차에 걸려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스캠이라든지 무슨 보물소 사건 터진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그냥 듣는 거죠. 그 말에 대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쪽의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그 진짜 백서가 있는지 코인이 있는지를 봤다면은 전 투자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종의 보면 다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첫째, 가장 기본적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다단계는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봐서 자기가 판단해야지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뭐 이번에 투자하면 몇 개월에 몇 배가 된다라는 얘기 서로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판매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한 90% 이상은 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합니다. 네. 상식에서 이제 생각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게 되는 게요. 그 회사의 어떤 재무대표를 다 보고 무슨 기술력이라든지 생산성을 보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야,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무조건 사라.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정보다. 내부에서 나온 정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게 사서 이제 물론 뭐 득을 좀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손해를 본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손해를 봤는지도 모른 채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그렇죠. 벌어지니까. 예, 그게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 두 가지 가장 핵심이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좀 핵심적인 질문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감식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맡기는 거죠. 초기에 이제 ICO, 그걸 이제 우리가 ICO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초기 ICO는 이제 그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이제 그 허용해주는 나라도 있었고, 이제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현재는 이제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합니다. 이제 허용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암호화폐 발행을 하는 그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요. 예, 현재는 주로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 개념으로 돼 있지, 그 뭐냐면 이제 법적인 어떤 틀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지금 투 트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블록체인을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 또는 현재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제2의 인터넷이다라고는 커먼센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게 한 파트고, 또 다른 파트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 암호화폐만큼은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을 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암호화폐는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그 속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는 그 밑에 생각은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트랙으로 그래서 투 트랙이 움직였죠. 예. 네네. 저희 블록체인 이제 전문가나 암호화폐 전문가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엮이는 부작용을 방지해서 강력한 규제가 돼야 되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국민청원에 또 그저께 날짜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어 달라. 그 블록체인 특구 그 속에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구는 누구도 어떤 데든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원희룡 지사님 말씀하시는 블록체인 특구 속에는 암호화폐 ICO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육성도 들어가는, 그게 본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바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까지 그 암호화폐에 대한 걸 갑자기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주도 같은데, 특구, 어차피 제주도는 특구잖아요.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 정책을 활용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G20, 자꾸 정부가 G20 얘기를 하는데 G20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P2P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테러 자금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그 가장 강력한 통제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그 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경제 봉쇄 그렇죠. 정책, 예. 쿠바에서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전 세계 금융권을 죄가지고 예. 그쪽에다 어떤 투자라든지 그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역시나 그 제재를 가해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예, 정책이지 그 않습니까? 핵심이 돈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책이 유지되는 한 암호화폐를 내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둘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겠죠. 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한 익명성이 없어서 추적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G20이 규제한다는 거는 암호화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지가 아닌 규제예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되 단 그런 부작용을 방지해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G20의 기본 10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규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금지가 아닌 규제인데 규제만 보고 있다 보니까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암호화폐도 정부에서 추적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빨리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좀 빨리 전환해야 이제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강국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이제 사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거래소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예, 예. 거래소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무리 그 암호화폐에 대한 것을 이제 국가가 아직까지는 그 테두리 안에다 넣고, 제도의 테두리 안에다 넣고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이 공간이 그 어떤 기준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세금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세금을 떼갈라면 예. 그렇지 이제 건전한 그 기반 위에서 그 만들어져야 계속해서 이제 연속성을 예, 이제 갖게 될 맞습니다. 테니까. 예, 예. 그런데도 기준이 없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없을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블록체인 산업 분류를 했어요. 그 안에 암호화 자산 중개 및 매매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고 통신 판매.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통신판매업자를 취소시키고 그다음에 암호화 자산 중개 및 매매업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암호화 자산 및 매매업이 분류가 된 그 업을 신고하고 등록하려면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직 오픈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지겠죠.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누구든지 만들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할 수가 있고요. 정부 금융 쪽 파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과세라든지 또는 뭐 탈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직접 어떻게 뭘 할 수는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그 거래를 하려면? 계좌를 터줘야 되는데 계좌를 터주는 대신에 그걸 통해서 생기는 수익이 크질 않아요. 대신 이제 책임을 묻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은행은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별로죠. 예, 별로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건 아닌데 이게 신규 계좌를 발급을 안 해주는 거죠. 신규 계좌를 못 하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장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자율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돼서 정보보호 대책도 만든다고 그러고 윤리적인 것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보보호 대책을 자유 가이드라인으로 맞추게 되면은 자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 그룹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좀 강해지죠. 규제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로서의 수익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율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그룹과 이제 하위 그룹, 중하위 그룹이 또 이제 이게 파가 나눠지겠죠.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율에 의해서 어떤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이제 그 걱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독점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원래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되는데 자율 규제를 한다는 의미로 시장이 축소되고 시장 진입장벽이 생긴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혼재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 제가 듣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암호화폐 그 거래소의 설립 그 등록을 위한 허가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과 그 블록체인은 뭐 인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바라보는 총체적인 시선과 그리고 어떤 정도의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이제 접근해 와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후에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정부 차원에.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건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건지, 금융감독위에서 하는 건지, 금융위원회가 하는 건지.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산하에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제4차 산업혁명 발전 전략을 짠 게 있어요. 거기에 블록체인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들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려면 핵심 기반 기술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그 전략에 블록체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반 기술 없이 4차 산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총체적으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다는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밑에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주고 우리나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현재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정책에도조차도 블록체인 기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블록체인 위원회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블록체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 다음에 일자리위원회가 같이 삼각형대로 이루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의 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은 틀에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은 역할들이 있어요. 네. 그 역할을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지능기관 역할하는 데가 있고 규제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가 지능 쪽이고, 그렇죠. 법무부나 또는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아까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그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과기정통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는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부 쪽, 법무부 쪽으로 심지어 갔던 적도 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인식을 바꿔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업무를 과기정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줘야 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리고 걔네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겠죠. 문제 없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초기에 나왔을 때 뭐 문제 없었나요? 그 문제점 역기능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제 이쪽 규제기관 쪽에 줘서 상호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게 두 번째고, 밑에서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정부도 인정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을 인정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장 쪽에서는 자율적인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좀 이제 정부 정책이 세워지기 전에라도 학계는 뭔가 이런 어떤 스캠이 아닌 거를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이제 자정 노력을 하는 이런 이제 산학영관의 좀 협력 체제가 좀 만들어져야지만이 현재 이 그 여러 가지 그 호도된 시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시장을 조금 건전성으로 이제 나아가서 정말로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가적인 노력이 제일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많은 분들 혹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미래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또 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그 필요한 이야기를 필요한 순간에 꼭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블록체인 진흥을 통해서 블록체인 강국을 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그걸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몇 회부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1회부터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